미셸 박스틸 대사, 저 미셸 박스틸 대사가 이제 31일, 예, 이번 주 이렇게 이제 나오네요. 연합에는 트럼프 2기 첫 주한미 대사 미셸 스틸 이번 주 입국. 이렇게 이제 연합통신에 나왔는데요. 자, 미셸 스틸 신임 주한 대사 이제 부임이 임박을 했는데, 근데 이제 미셸 스틸 대사를 단순히 한국어만 잘하는 그런 한인 정도, 한인 미국인, 한국계 미국인, 뭐 코리안 아메리칸이라고 생각하면은 이분의 그런 정치적 성격을 완전히 놓치게 돼요. 그래서 스틸 대사는 지금 미국 정치권에서도 손꼽히는, 그러니까 435명 연방 하원의원 중에서도 가장 최전선에서 반공 부르짖는 그런 정치인이고, 공산주의를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435명 중에 통틀어가지고 여러분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중국 국민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한테 이제 강경하게 맞서온 그런 정치인이에요.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저는 감히 그렇게 말합니다. 미국에 있는 모든 정치인 통틀어 가지고 제가 볼 때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에 대해서 이분보다 잘하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항상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이에요. 책 읽고 신문 보고 칼럼 보고 비행기 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연방 하원의원 하실 때 비행기로 여기 동서부 왔다 갔다 하면서 비행기 시간이 길지 않습니까? 항상 책 보고 저기 문서 보고 다큐멘트 보고 중국에 관련된 거 굉장히 많이. 그다음에 기사들, 관련 기사들 다 보고. 박사예요, 박사. 그러니까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저랑은 이제 이런 이슈에 대해서 얘기가 이런 이슈들이 나올 때 막 한두 시간씩 막 통화하고 그럴 때도 있는데, 너무 자세하게 알아가지고 야, 이건 정말 거의 백과사전을 쓰시겠다. 그 정도로, 그러니까 중국의 잘못된 행동들을 굉장히 잘 알아요. 정말. 예. 정말로 그런 비리들, 부패 행위들, 인권 탄압 너무나 해박하게 잘하십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이제 중국 공산당을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그 미셸 스틸 대사 보면 실제로 미국 의회에서 중국 공산당 군사적 위협, 그리고 경제 침투, 항만과 물류망 장악, 대만 압박,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를 겨냥한 법안하고 결의안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관련 법안까지 이렇게 발의를 했고, 다른 의원들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스틸 대사가 너무 해박하니까 이런 이슈에 대해서 가르쳐요. 그냥 중국에 뭐가 잘못됐다. 물론 지금은 이제 외교관으로서 중도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중국의 그런 인권 탄압, 그 위구르 문제, 예, 그다음에 장기 문제, 그리고 뭐 애들 앞에서 참 정말 중국은 그 인권 탄압이 너무 말도 못하게 심한데, 일례로 제가 이제 이거는 예전에 스틸 대사가 이제 그 의원직에서 나오셨을 때 한번 저한테 얘기했던 내용이 있었는데, 그런 위구르 애들 그 여자한테 이렇게 엑스폭행 하면서 그걸 아이들 앞에서 안 돼요. 아이들 앞에서. 여러분, 엑스폭행을 아이들 앞에서. 그렇게 잔인하대요. 얘네들이. 중국 공산당이. 그래서 그런 그 대표적으로 이제 스틸 대사님 한 걸 보면은 예. 대만 민주주의 방어 무기 대여법을 발의했습니다. 이분이 대만 민주주의 방어 무기 대여법. 그래서 중국 공산당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에는 미국이 대만에 신속하게 무기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자는 법안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친대만, 안티 중국 법안을 마련하는 법안을 추진했던 겁니다. 대만 민주주의 방어 무기 대여법. 그러니까 미국 무기를 신속하게 대만한테 주자. 중국 공산당이 쳐들어올 경우 그 법안을 발의를 하셨고요. 또 2024년에는 대만을 미국 방위산업 협력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까지 직접 발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해경이 필리핀하고 대만, 일본 이렇게 주변국을 상대로 벌이는 공격적인 행동을 규탄하는 결의안까지도 직접 이렇게 주도를 하신 분이에요. 예. 그리고 또 중국 내 탈북민 문제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탈북민 문제에서, 그러니까 중국에서 벌어지는 탈북민 강제 북송과 강제 노동, 인신매매, 불법 구금 문제에 미국 정부와 우방국들이 같이 대응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을 골자로 한 결의안을 발의했고요. 또 이건 중국 공산당하고 북한 정권 인권 유린을 하나의 연결된 문제로 바라봐서 그런 법안을 추진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공이나 북한 정권이나 똑같다. 얘네들은 그냥 공산당이다 하고 그거를 묶어서 이렇게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결의안 또 발의했고요.
미국 항만하고 물류망을 중국 공산당 손에서 보호하는 문제에도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틸 대사님이 그동안 그 연방 하원의원으로 활동했을 때 그런 법안 활동을 한 것 보면은 이 그 안티 중국 관련 법안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급진 좌파 진영에서 미셸 박스틸이 주한 미국 대사가 됐을 때 난리를 쳤던 거죠. 발작을 했던 거죠. 뭐 기사들도 막 그런 기사 나오고. 그래서 그 스틸 대사께서 이렇게 의원 시절 발의했던 걸 보면은 이제 미국 항만 보호법이 있는데 이게 이제 Secure Our Ports Act라고 명명돼 있었는데요. 그래서 중국하고 러시아, 북한, 이란 이렇게 적대국 국영기업이 미국 항만을 운영하거나 관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요걸 이제 그대로 파나마한테도 할 때 요거를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딴 거예요. 파나마에서 저기 중국 애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항만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항만이 제일 중요해요. 보면은 물류가 제일 중요하고 전쟁에서도 물류가 제일 중요합니다. 로지스틱스가 안 되면 전쟁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때릴 때도 지금 로지스틱스망을 다 때려부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스틸 대사가 지금 한국에 가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신의 한 수고 뭐 어떻게 보면이 아니라 무조건 신의 한 수고 이거는 저기 미국은 대한민국은 친중 아니야. 친중가 우리 그 친미 반중 그 노선으로 확실히 간다는 그 메시지를 분명하게 던진 겁니다. 예. 그리고 한국을 챙기겠다는 거예요. 예. 한국의 그런 우파 국민들을 챙기겠다는 거죠. 솔직히 구체적으로 따지면. 그래서 특히 중국 정부가 운영하는 물류 정보 플랫폼을 그 미군하고 미국 항만에서 차단하는 법안하고 수정안까지 추진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 미셸 박스틸 의원이 제가 뭐 지난 방송에서 그걸 그 방송 했죠. 뭐 미셸 박스틸 대사의 어머니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의 그 스승이었다고 고등학교 선생님이었는데 근데 뭐 그렇다고 뭐 걱정을 꼭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셸 스틸 대사께서 확실하게 이렇게 그 반공 기질이 굉장히 강하신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 부모님이 이제 실향민 출신이고요. 그래서 예, 중국이 이제 중국이 바라볼 때 정말로 괴롭게 만든 그런 대표적인 연방 하원 의원이 바로 미셸 박스틸 의원이라고 대사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이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중국 정부가 운영하는 물류 정보 플랫폼 그 미군하고 미국 항만에서 차단하는 그 법안을 이제 그 스틸 대사께서 이렇게 쓰신 거고, 그러니까 요런 쪽에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한 거예요. 중국이 어느 쪽으로 지금 미국을 타겟하고 있나. 그리고 공자학원을 없애버리는데도 앞장섰고, 미국이 이제 공자학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최전선에서 뛰었던 게 미셸 박스틸 대사예요. 공자학원이 그 전에 많았거든요, 미국에. 그걸 다 없애버린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철저하게 그 반공 정신, 그러니까 반중이라고는 안 할게요. 왜냐하면 그 중국 국민들하고 이렇게 정부를 따로 보는 거니까요. 그 정부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 공산당이 이 시스템 그 항만 물류 그러니까 미국하고 미국 항만에서 이렇게 쓰는 것에 대해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은 미국 상선하고 군함 이동은 물론이고 미국과 동맹국 공급망까지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게 미셸 스틸 대사의 그런 문제의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가 있다. 중국이 이렇게 하면은 미국 보안에 문제가 많다. 그런 관련된 그 법안들을 많이 발의를 한 거예요. 결의안도 발의하고 거의 중국 타겟으로 한 법안들은 스틸 대사님 손을 거의 거친 게 없어요. 보면 거의 대부분 그 중요한 내용들 보면. 그래서 이거 관련 조항들이 포함된 국방 수권법이 하원을 통과했을 당시에 스틸 그 대사께서 직접 나와서 의회에서 그 성명까지 이렇게 발표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보면은 여기 뭐 그 캘리포니아도 그렇고 보면은 스틸 대사 중국 쪽 친중 좌파 애들이 이제 스틸 대사님을 굉장히 이제 껄끄러워했죠. 예. 그리고 좌파들이 그러니까 꼭 공산당 좋아하는 애들이 그러니까 여기 미국에서도 가장 큰 그 방해물로 미셸 스틸 의원을 많이 봤어요. 솔직히 미국에서도 그 공산주의 만만세 하는 애들이
스틸 대사님을 굉장히 껄끄러워했습니다. 예, 그거는 저도 직접 그 사람들한테 직접 들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이 전 세계 민주주의에 점점 더 이렇게 적대적으로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후진타오 때까지는 중국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특히 시진핑이 오면서 완전히 마오쩌둥, 지금 미국에서도 마오쩌둥 만만세 하는 애들 막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보면은 저 미국도 지금 한심한 지경인데, 그러니까 시진핑이 오면서 완전히 이제 적대적으로 민주주의에 적대적으로 변하고 있고 표현의 자유 많이 탄압하고 있죠. 뭐 중국이 그렇다고 표현의 자유가 뭐 엄청난 국가는 아니었지만 그 전보다 후진타오 시대 때보다 많이 이렇게 힘들어졌대요. 그거는 제가 이제 중국인들한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후진타오 때를 제일 그리워하더라고요. 그때 제일 경제적으로 번영했던 것 같고, 예, 그래서 그 민주주의에 점점 더 적대적이고 자유와 인권 억압하려는 중국 공산당 시도에 미국이 전략적으로 맞서야 한다는 얘기를 누차 강조해 왔습니다. 예, 스틸 대사께서. 그리고 스틸 대사께서 이렇게 중국 관련 뉴스는 굉장히 이렇게 최신 뉴스까지 업데이트를 많이 한다는 느낌이었고, 제가 기자 생활 하면서도 알지 못하는 그런 중국 이슈들을 너무 상세하게 잘 설명해요. 보면은 꼭 비단 중국만 그런 건 아닌, 중국 이슈만 그렇게 잘 하시는 게 아닌데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있는데 중국은 정말, 야, 이 얘기 들어보면은, 야, 이런 얘기들은 정말 내가 혼자 듣기 아깝다. 이건 더 많이 이런 사실들을 알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할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스틸 대사께서 굉장히 이렇게 공부하시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 업데이트도 빠르고 깊이 들어가고, 예. 그래서 이제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중국을 아주 그 뭐랄까요, 아프게 때리죠. 아프게. 그 한마디 한마디가 그렇고, 법안 쓸 때도 중국 쪽에 딱 이렇게 아픈 데만 꼭꼭 이렇게 잘 찌르는 그런 아주 명사수였죠. 뭐 저격수, 중국 저격수였죠, 솔직히. 지금은 이제 외교관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저격수라고 표현을 할 수 없지만, 의원 시절에는 중국 저격수였습니다. 중공 저격수, 예, 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시진핑 저격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래서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나는 절대 중단하지 않겠다, 그렇게 아주 큰 소리 쳤었죠. 예, 스틸 대사께서.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는데요. 미셸 스틸 대사는 중국 공산당뿐만 아니라 한국 좌파 정권 대북 유화 정책도 공개적으로 비판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지금은 이제 겉으로 뭐라고 얘기하지 못했죠. 제 생각에는 이재명 정부 별로 마음에 안 들어하지 않을까요? 예? 그리고 예전에 인터뷰했을 때는 제가 그전에도 누차 얘기했지만 손석희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 모든 언론인 통틀어서 손석희를 제일 싫어했어요. 그러면은 뭐 대충 미셸 스틸 대사의 정치 성향이 어떤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 2020년 1월 미셸 스틸 당시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였는데, 그때 워싱턴 익자미너에 이렇게 기사까지 썼었어요. 그래서 그 기사가 어떤 거냐면 한국 지도부가 비핵화 노력 방해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국의 좌파가 북한 비핵화 노력 방해하고 있다고 딱 그걸 꼭 집어가지고 기사를 쓴 적이 있었습니다. 그 미셸 스틸 그 대사께서. 그러니까 정확히 알고 있는 거야. 한국 좌파들이 북한 쪽에 놀아나고 있고 북한한테 사실상 넘어간 거 아니냐. 그것까지도 아마 충분히 의심을 할 거예요. 스틸 대사께서 워낙에 이렇게 상황 파악도 빠르신 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기사가, 예, 제가 워싱턴 익자미너에, 네. 그래서 스틸 대사께서 워싱턴 익자미너에 한국 지도부가 비핵화 노력 방해하고 있다는 그런 칼럼까지 기고를 했고, 이 글을 보면은 문재인 정부 대북 정책이 북한을 압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북한 정권에 굴복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이렇게 아주 냉철하게 비판했습니다. 그 좌파 쪽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했죠. 솔직히 까놓고. 공화당 의원으로서 보수니까, 보수는 보수끼리 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김정은 선의를 기대하면서 제재와 압박을 약화시키려 했지만 그 결과 북한 도발을 막기는커녕 한미동맹의 균열만 만들었다, 이렇게 정확하게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상황을 정확하게 잘 알고 있고, 한국의 더불어민주당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 미국한테 도움이 되는지 방해가 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미셸 스틸 대사, 이건 제 이제 추론인데, 처음에는
야, 스틸 대사가 너무 반중이고 반공인데 우리가 조금 유화적인 다른 사람으로 할까? 뭐 그 제 생각이에요. 그러다가 지금 상황이 아예 세게 가자. 그래서 스틸 대사. 예. 사실 스틸 대사보다도 조금 이제 반중 반공이 조금 더 약한 그런 후보가 한 명 더 거론이 됐었어요. 근데 그분이 안 되고 백인입니다. 그분 백인 남자. 그분을 누락시키고 미셸 스틸 대사를 이렇게 그냥 아예 그냥 완전히 그 안티 중국 그동안에 제일 활발하게 활동했던 모든 미국 정치인 역사상 통틀어가지고 가장 안티 중국 그런 노선을 확실하게 갔던 미셸 스틸 대사로 우리가 하자. 그렇게 제가 볼 땐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저번 그 부정선거 2억 2천만 유권자 데이터 액세스했다고. 예? 접근했다고. 중국이 사실상 미국 선거를 2020년에 장난질해서 바이든이 당선됐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지난번에. 그러니까 중국이 좋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눈에? 지금 오늘 제가 이제 파우치 얘기도 할 텐데요.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중국이 일부러 퍼뜨린 거 아니에요? 저는 일부러 퍼뜨렸다고 봐요. 일부러 쫙 퍼뜨려가지고 사람들이 죽던 말던. 그리고 지금 파우치도 제가 좀 이따 얘기할 텐데 파우치도 일기장을 보면은 그게 그 뭡니까? 우한 박쥐에서 나온 게 아니다. 그 연구소에서 조작해서 만든 거라는 걸 사실상 인정하는 그런 글을 썼어요. 파우치 진짜 나쁜 놈이에요. 걔는 진짜 그 사형에 처해야 되는 아주 나쁜 놈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뭐 중국 관련은 뭐 동에서 서 북에서 남까지 그냥 아주 꽉 잡고 있어요. 스틸 대사께서. 그래서 이런 정치적 이력을 가진 인물이 이제 주한 미국 대사로 서울에 가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스틸 대사는 이제 직업 외교관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선택한 정치적 대사죠. 그러니까 다른 대사들하고 다른 게 정치 대사예요. 정치 대사.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정치 쪽에도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이분이 선출직 출신이기 때문에 선출직은 이제 정치인 일부러 정치를 해본 사람을 보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잘 알고 중공에 대해서 가장 이렇게 적대적으로 했던 분을 일부러 택한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뼛속까지 공산주의 싫어하는 사람 아닙니까? 싫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버니 샌더스를 두고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놈은 그게 공산주의지 무슨 사회주의냐고.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정책하고 한미동맹 구상을 한국 정부에 전달하고 한국 정부 움직임을 백악관에 직접 보고하는 핵심 메신저가 될 겁니다. 그리고 미셸 스틸 대사께서는 한국 문화를 너무나 잘 알고 미국 문화를 또 너무나 잘 알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문화도 굉장히 잘 알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말 어떻게 보면 탁월한 선택이었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안티 중국인데 거기에 딱 맞는 분이 바로 중국 밑에 이제 거기 수성하게 딱 보낸 거죠. 스틸 대사를. 그래서 이제 거기서 조금만 이상한 제가 볼 때는 아마 자주 연락을 주고 받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스틸 대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자주 연락을 주고받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계속 업데이트해야 되는 뉴스도 많을 것이기 때문에요. 물론 뭐 미국 대사 한 명이 이제 한국 정부 모든 정책을 좌우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한국 정부, 이재명 정부가 중국 쪽으로 완전히 지금 이제 기울었는데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러니까 그 기울기가 도대체 완전히 이거냐, 90도 꺾인 거냐, 아니면은 뭐 한 60도냐, 뭐 그런 정도까지 면밀하게 아마 스틸 대사께서는 이렇게 체크를 하실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런 거를 성격이 꼼꼼하셔가지고 그런 거를 잘하실 분이에요. 예, 지금 딱 요 정도까지 와 있습니다. 뭐 친중이라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냐, 그것까지도 면밀하게 파악하실 분입니다. 그래서 한미일 안보 협력을 약화시키거나 북한 정권에 일방적으로 양보하려 할 경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본한테도 굉장히 호의적인 분이라는 걸 여러분께서 아실 필요가 있어요. 스틸 대사께서는 성장기에 5년 동안 1어를 거의 원어민 수준으로 하세요. 1어도 굉장히 잘하세요. 예, 1어도 원어민 수준이고 한국어 원어민 수준이고 영어도 정말 잘하시고, 예, 영어가 그러니까 세 번째 언어였죠. 대학 때부터 했으니까. 그래서
한국 문화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대북 정책까지 공개적으로 비판을 대놓고 했습니다. 미셸 스틸. 그런데 문재인 정부보다 더 친중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한국 역사상 역대 최악인 것 같아요. 이재명이. 지금 정보통신망법 그걸로 이제 이틀막법 아닙니까? 표현의 자유까지 억압하는 걸 보면은 문재인보다도 더 사악한 문재인도 굉장히 사악한 인간인데 문재인보다 더 사악한 그런 인간이 바로 이재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어떤 분들은 그냥 한국 가기를 또 이렇게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요새 보면은 그 표현의 자유 막 억압하고 이런 모습 때문에. 근데 이제 스틸 대사한테는 어쨌든 이재명 정부가 모호한 외교적 표현으로 이렇게 상황을 얼버무리기가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한국어를 이제 다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얘기하면은 바로 이제 영어로 트랜스레이트가 되시니까 바로 말씀을 지금 이재명이 이렇게 까불고 있다. 바로 이제 트통한테 연락을 아마 할 거예요. 아마 직통으로 하겠죠. 직통으로 그 대사 정도면은 직통으로 하니까 아니면 뭐 최소한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한테라든지 루비오 국무장관하고 아마 바로 또 친하시니까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하고도 친하시거든요. 예전에 법안도 아마 둘 다 같이 반공이에요. 아주 마르코 루비오는 또 쿠바 쪽 아닙니까? 쿠바계 그 부모님이 그 쿠바 공산 정권이 싫어서 나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둘이 그게 통한 거예요.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하고 미셸 스틸 대사.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주한미 대사 최종 후보들이 이제 3명 정도 처음에 거론되다가 나중엔 2명이었다가 이제 스틸 대사가 여러 개 국가 후보에 올라 있었어요. 워낙에 인기가 많았어요. 스틸 대사가. 여러 개 국가, 한국뿐만 아니라 뭐 여러 국가 후보로 이렇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취재한 바로는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스틸 대사를 보내야 된다고 해서 미셸 스틸이 결국 주한미 대사로 결정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큽니다. 저는. 예.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미국한테 동맹을 강조하면서 중국에는 다른 신호를 보내는 그런 이중적인 외교를 시도한다면 그 내용을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인물이 서울에 가는 거다. 여러분께서는 이제 서울에 오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틸 대사 부임은 이재명 정부한테 분명한 제약 요인이 된다. 이재명 정부가 그렇게 솔직히 까놓고 뭐 반길 일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한국어 알아듣는 것, 예, 그 정도 반기고 제약 요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좌파 정부 아래에 있다고 하더라도 마음대로 이렇게 친중 반미 노선 밀어붙이기는 훨씬 어려워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한미동맹, 대중국 견제, 북한 인권,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 문제까지 지금 워싱턴 시선이 서울 한복판에 아주 더욱 선명하게 이렇게 자리 잡게 됐습니다. 지금 이제 쿠팡 구글 문제 아마 거기 대표들도 다 만난 걸로 알고 있어요. 스틸 대사께서. 그래서 단순히 지금 미주 한인 뭐 대사가 간다, 한인 코리안이 간다 이게 아니에요. 중국 공산당의 군사, 경제적 팽창을 법안으로 저지하려 하신 분이고 이분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중국을 이렇게 억압을 했던 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통과가 됐고 또 중국 공산당 군사 그리고 경제적 그런 팽창을 법안으로 저지하려고 했고 북한 정권 인권 유린을 제일 많이 이렇게 알렸습니다. 스틸 대사가 제일 많이 알렸어요. 정말 미국에서 많이 알려진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땐 스틸 대사가 활발하게 이걸 다 파악하고 알린 덕분이고 그래서 한국도 좌파 정권의 대북 유화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했고 계속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의회에서 민주당, 공화당 양쪽에 다. 그러니까 반공 정치인이에요. 제가 볼 땐 저는 이제 스틸 대사를 딱 보면은 딱 단어 하나를 생각하는 게 있느냐? 그럼 저는 반공 정치인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반공 정치인. 스틸 대사 제가 아까 설명해드렸습니다. 언제 가는지 한국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왜 바로 이런 인물을 한국에 보내는지 그 정치적 메시지를 서울도 가볍게 봐서는 안 되겠죠. 이재명 정권이 가볍게 봐서는 안 되고 더불어민주당 가볍게 봐서는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당 또 우파 한국 보수 진영한테는 이렇게 천군만마가 가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